여러분, 지금부터는 제 10장 화학결합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그 분자의 기하 구조와 또는 그 궤도 함수의 혼승화 상태일 때의 그러한 어떤 분자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분자의 기하 구조에 대한 좀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상극자 모먼트, 우리 원자값 결합 이론, 원자 궤도 함수의 혼성화, 이중결합, 삼중결합을 포함하는 분자의 혼성화 등등 해 나갈 것이나, 아마 내용상 조금 설명하는 시간에 따라서 아마 다음 주까지 또 진행이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한번 이렇게 한번 이 원화학결합에 있어서 분자적 모형이나 또는 분자적 행태를 예측하는 그런 것을 위해서 그 분자의 성질 또는 그 특성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형을 우리가 스스로 예측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따라서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성질이 또 예측이 되고, 그런 측면, 그 일장의 정성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분자의 기하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자의 기하 구조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그 이론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원자가 껍질 전자상 반발 모형이라고 해요. 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이론을 일종의 하나의 모델을 만드는 이론이었는데, 아마 여기 이런 이론에 대해서 한번 접해본 기억이 있는가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지금 어떤 걸 상상을 하셔야 되냐면요, 분자들은 모두 다, 분자 내의 원자들은 평면이나 직선 구조라기보다는 대부분이 3차원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서로 간에 전자들은 전자들끼리 서로 친하지가 않잖아요. 서로 반발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가 껍질, 외곽에 있는 그 껍질들이 주로 결합에 관련된다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잖아요. 그런데 그 공유결합, 우리 예를 들어서 공유결합 같은 데로 서로 전자성끼리 공유를 하면서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그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우리가 흔히 말해서 그래서 고립 전자쌍형들은 뭐 할 일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른 똑같은 그 분자 내에 있는 그 원자들의 결합에 참여하지 않았던 다른 고립 전자쌍들과 반발력에 의해서 어떤 하나의 행태를 가진 기하학적인 분자 구조를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하나는 모든 분자들의 원자들은 서로 3차원적인 배열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서로 간에 그 전자상, 고립 전자상이나 또는 심지어 결합에 참여했던 전자상들끼리도 다른 어떤 그런 기하 구조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어떤 힘을 작용합니다. 즉 반발력을 작용하는 거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고립 전자상들이 좀 더 강한, 더 자유롭기 때문에, 즉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가 있으니까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고립 전자쌍들과 더 강한, 더 활발한 반발력을 띠게 됩니다. 자, 이러한 기하 구조는
그 한 특정 분자의 멜팅 포인트라든지 또는 보일링 포인트라든지 밀도라든지 여러 가지 물리적 성질뿐만 아니라 화학적 성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로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원자가 껍질 전자쌍 반발 모형이라는 이 모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측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몇 도의 각도로서 서로 간에 그 전자쌍들이 어떤 분자의 기하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주로 이제 실험에 의해서 많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이 단원에서 공부를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이론의 배경이 뭐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런 배경이 이런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지금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기 슬라이드 문제 한번 봅시다. 전자쌍 간의 정전기적인 정전기적이라는 건 서로 같은 전하를 때문에 서로 밀쳐내고 반대끼리 당겨 이런 거죠. 그래서 정전기적 여기서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이 전자쌍간입니다. 전자쌍간의 정전기적 반발로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중심원자 주위에 있으면 여기 또 여러분들 세 가지 정확하게 보셔야 하는데, 전자쌍간의 정전기적 반발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전자쌍이라면 벌써 서로가 반발이 있겠다고 벌써 예상이 되죠. 그런데 중심원자 주위라 했습니다. 중심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의 기하학적 배열을 설명하는 모형이, 즉 모델이 VSP라는 그런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밑에 있는 부분은 하나의 연대요. AB2, 즉 중심원자를 A로 놓고 주위원자를 B로 봤을 때 B 두 개가 중심원자에 붙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중심원자에 결합된 원자 수는 두 개고요. 두 개가 될 거예요. 두 개니까 여기. 그리고 중심원자의 비공유 전장수는 이거와 같은 경우에는 공유 비공유 전장수는 하나, 제로고 돼갖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전자쌍의 배를 적을 하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분자의 기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겠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같은 경우 중심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공유가 되어버리고 비공유 상수는 아주 단위 스낵으로 표현할 수 있는, 자, 이런 같은 경우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 더 여러분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될 순간이 왔는데요. 이때까지 배운 걸 예를 들어서 그걸 토대로 모든 분자나 구조 원자학 배열은 어떤 걸 찾아간다? 가장 안정한 상태로 가고 싶어 해요. 그죠? 그래서 이러한 염화 베릴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스스로 반발력이 밀친 만큼 밀친 상태, 이제 더 이상은 서로 간에 밀침이 없는 상태, 이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180도로 그대로 해버리면 되잖아. 그죠? 최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죠. 그죠? 중심원자를 중심으로 가장 반발력이 적게 밀치는 상태로 우리가 갖다 놓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염화 베릴륨의 분자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릴 수도 있고, 이 동그라미 그렇죠. 그건 선으로 이렇게 꺼도 됩니다. Cl. 그리고 옆에 있는 건 이제 고립 전자쌍들이죠. 그리고 이런 상태가 AB2 상황입니다. 알겠죠? 가장 간단한 형태의 원자 배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분자 기하학적 구조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AB3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산플로리나 붕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죠? 중심 원자에 세 가지의 부가적인 원자들이 붙어져 있다. 그죠?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루이스 전자상 배열을 이렇게 꼭 적습니다. 왜냐면은 나중에 이 기본적인 정보를 이걸 만들 때 가장 먼저 그 루이스 전자상의 구조를 근거로 해서 적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팩맨 구조로 BF3 각각 해서 비공유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기 고립전자상, 결합전자상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게 몇 도일까요? 120도, 그죠? 최대 180도가 아니라 120도끼리 요게 여러분들은 지금 팩맨 구조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3차원적인 구조로 했죠, 제가. 그래서 이렇게 팩맨 구조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요런 행태 내가 아마 다음 시간에 이 비디오 영상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튼 서로 간에 이 중심원자를 기준으로 서로가 120도 구조를 양측면이나 위아래로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메테인 같은 경우는 이제 CH4인데 메테인 같은 경우는 아주 유기하게 기초물질, 스타팅 물질로서 많이 사용되는 재료예요.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서로 간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 반발력의 최소화를 서로 간에 하기 위해서 이러한 행태를 띠게 됩니다. 즉 삼행체 행태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3차원 구조로 은근히 보이지죠, 그죠? 그래서 3차원적인 삼행체 구조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밑바닥이 팽팽하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 구조를 짓는 것처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간에 109.5도의 각도를 유지하더라. 실험장을 보니까 거기서 그 이론하고도 딱 맞아 들어가더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중심원자에 주위원자가 5개가 붙어져 있는 오염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죠? 서로가 최소한의 반발력을 유지하기 위한 각도가 이제 타협을 하는 단계가 오는 거죠. 너무 많기 때문에 서서히 이제 그래서 어떤 대각선 아닌 주위 쪽에서는 90도로 유지하지만 다른 어떤 축으로 봤을 때 다른 어떤 원자끼리는 120도로 유지를 한다. 그래서 최대한 이런 서로 간의 반발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각도를 유지하는 3차원적인 구조를, 기하학적 구조를 가지더라.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AP4는 109도 정도 행태를 가지고, 요런 행태를 가진다. 아마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지면, 이 정도 할까, 그냥 그리 나갈 수 있어요. 처음이라서, 이거 좀 복잡해지니, 이걸 어떻게 그리지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익숙해지면, 요런 거는 이제 금방금방 그냥 그리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6개 최상에 붙일 수 있는 걸 다 붙여봤네요. 여기에서, 항 같은 경우 있죠. 6프로레나 항인데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팔면체를 형성되고, 이 같은 경우에도 가까이 있는 축계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거는 90도로 형성되고, 이 같은 경우는 180도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흔히 말해서 축가행을 이루지 않고 서로 간에, 최소한의 반발력, 전자쌍끼리의 반발력을 유지하는 행태가, 이, 서로 간의 대각선 분해에서는 90도로 유지하더라. 요쪽에도 그렇겠고, 요쪽에도 그렇겠지. 다 그릴 수가 그렇지만은, 다 90도로 형성하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께서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될 사항이 온 게 이 도표입니다. 달리, 깊은 어떤, 여러분들의 어떤, 상상력이나 좀 예지,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좀 전문적인 이제 수준으로 올려놓는 사항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분자의 중심원자 A 주위에 전자상의 배열과
중심 원자에 고립 전자쌍이 없는 몇 가지 간단한 분자와 이온의 기하학적 구조라고 이렇게 이 표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이미 전자쌍 두 개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선행 A, B, 그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전자쌍 두 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AB2 같은 경우, 이제 BF3 같은 경우, AB3죠. AB3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삼각평면으로 유지되고, 삼각뿔 형태로 올라가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놓냐면, 야, BF3의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라.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게 가장 이상적으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인상적으로, 이 친구는 상당히 많이 이 기하학적 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요 행태. 뭐 요 행태도 무방합니다만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 같은 경우 BF3 같은 경우에는 전자쌍의 수는 몇 개냐. 그리고 기하학적 구조를 그려라 이런 식이죠. 뭐 삼면체 같은 경우에 삼면체 BF3나 메탄이나 암모늄 이온 같은 경우가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제가 아마 제 생각에는 내가 여러분들께 자신을 원하지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나 아니면 두 개나 아니면 세 개를 다 그려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 같은 경우 두 개 같은 경우 적으면 되겠죠, 그죠? 요런 식으로, 그죠? 아주 이상적으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AB2 같은 경우에는 BeGl2 HG 염화수원 같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그냥 AB2니까 쉬우니까 여러분들 좀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이 둘 중에 하나를 제가 아니면 둘 다 같이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사실입니다. 뭐 그 외에는 이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너무 괴롭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뭐 그냥 이런 식으로 BPCL 프로린 플루로린 염화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인상이죠. PCL5죠. 그리고 SF6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 유심히 보셔야 될 건 새기는 것은 이렇게 이 두 개가 이렇게 결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전체 행태를 보여주기 위해서 붙여놓은 어떤 표시지 실질적으로 결합은 저렇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각불행 발면체 뭐 이런 식인데요. 자, 그리고요, 이제, 중심 원자에 한 개 이상의 고립 전자쌍이 있는 분자들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AB2E다. 그죠? 여기에 이제, 고립 전자쌍이 여기 있는 거예요. 요 같은 경우는 E에 지금 하나가 1이 사실은, 뭐죠? 좀 생략된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산화황 같은 경우에 SO2 같은 경우에 고립 전자쌍이 한 개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도 요 AB2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AB3 그 세 개가 있는 주위에 이제 수 개의 중심 원자를 중심으로 세 개의 다른 원자들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요. 자, 이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암모니아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 같은 경우는 H2O 같은 경우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죠. 즉 두 개 이상의 이제 고립 전자쌍이 나오게 되죠. 그죠? 중심 원자에. 그리고 AB4E 같은 경우는 4플로린 항인데요. 이 같은 경우에도 한 개 이상의 이제 고립 전자쌍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자 이러한 여기서 보면 여기서 이제 하나 여러분들께서 고민할 게 이 표가 이렇게 아령 형태로 되어 있는 거는 중심 쪽에 즉 핵에 가까이 있는 원자들은 집중적으로 몰려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전자 밀도가 아주 밀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밖으로 일어날 때는 공간 중에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면서 핵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한다. 좀 더 자유롭게 공간을 차지한다. 따라서 고립 전자쌍들인 이 밖에 있는 이 고립 전자쌍들은 결합에 관여하지 않는 고립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 이것이 여러분들 이게 있잖아요. 한 개가 있는 게 아니라
수만 개, 수천, 뭐, 100만 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했는데요. 이 밖에 고립 전자쌍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전자쌍끼리 반발하는 그 반발력이 가장 크다는 이야기예요. 그럴수록 밀치는 힘이 더 바깥으로 밀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안쪽으로 더 치게, 칠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아무래도 그 각이 좀 큽니다. 결합각이. 그리고 고립 전자쌍과 그리고 결합 전자쌍, 즉, 요 결합에 간여되어 있는 여기에 있는 간여대가 있는 전자쌍, 결합 전자쌍들과 고립 전자쌍들은 상대적으로 고립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보다는 더 적은 각을 형성할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합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은 이 다른 경우에 비해서는 가장 약한 그런 반발력이 유지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각 결합각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머릿속에 상상해야 될 게 많아요. 머릿속에 지금 중심원자의 결합에 사용됐던 전자쌍, 그리고 결합에 사용되지 않았던 고립 전자쌍. 그런데 고립 전자쌍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여러 똑같은 분자 내에서 다른 고립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서 서로가 치내는 힘이 더 세게 친다 이 말입니다. 더 세게. 그렇게 세게 친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튼이 아니고, 그래서 고립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보다는 좀 더 강하게 밀쳐버리는 거. 그래서 더 결합각이 좀 늦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결합 전자쌍과 결합 전자쌍끼리는 가장 적은 반발력이 상대적으로 형성됐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이해를 하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예측을 하는데, 앞으로 분자 기호를 예측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 중심원자에 둘 이상의 고립 전자쌍이 있는 간단한 분자와 이온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자, 이 같은 경우에 자, 이 표다시 10-인데요. 이 같은 이제 여기서는 어떤 도표에서 이 탭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둘 이상의 고립 전자쌍이 있는 간단한 분자와 이온의 기하학적 구조입니다. 즉, 중심원자예요. 둘 이상의 고립 전자쌍이 있는 경우입니다. 자, A를 중심원자로 놓고 B를 주변원자로 놓고 제가 타이핑을 좀 잘못했네요. 주변인데 그죠? 그다음 E는 A에 있는 고립 전자쌍입니다. 자, AB2 E라고 딱 봅시다. 그래서 요 고립 전자쌍 표현할 때 1입니다. 하나입니다. 그리고 B는 주변원자죠. 그죠? A는 중심원자. 어떤 경우냐? 이런 행태 SO2 같은 경우입니다. SO2 같은 경우. 자, 여기 같은 경우에 E가 뭐랬죠? A에 있는 고립 전자쌍이랬죠. 요겁니다. 고립 전자쌍이 여기 있죠. 저 결합 전자쌍이 아닙니다. 그리고 결합 전자쌍은 여기에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는 상태. 그래서 이 같은 경우 가장 간단한 분자 형태로서 중심원자에 한 개의 고립 전자쌍을 갖는 3원자 분자라고 되죠. 원자가 세 개니까, 그죠? 이런 같은 경우를 우리가 구번행이라 합니다. 표현을. 굽었다. 이 중심원자에서 서로 밀쳐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어느 각도를 유지할 수 있는 게다. 뭐가? 이 고립 전자쌍이 밀쳐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AB2, AB3E 같은 경우에는 이런 3연체 행성을 유지하고, 고립 전자쌍은 여전히 하나고, 요래 같은 경우죠. 그런데 주변 원자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전자쌍 총수는 이제 4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전자쌍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하나에 이제 고립 전자쌍 하나, 여기 또 밀쳤는데 3개다 이게요. 그래서 각도가 나중에 뭐 또 보겠지만은 뭐 우리가 102도 정도 되겠죠. 그죠? 그리고 자, AB2, E2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3연체가 될 수 있고, 구분행에 같은 구분행이지만은 좀 더 가깝게 두 개의 이제 고립 전자쌍에 의해서 밀치지가 있는 상태다. 그죠? 그리고 AB4E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고립 전자쌍이지만은 뒤틀린 3행체.
그 이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시소 삼형제라고 하는데요. 결국 고립전자상 하나가 4개의 주변 원자를 4개의 고립전자상과 하나의 고립전자상과 4개의 결합전자상들이 서로 간의 행성을 분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요 쭉 나와요. 분자 AB2 같은 경우 T에 T자형이 있고 선행이 있고 사각뿔이 있고 사각평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매우 머리를 아파하실 수 있는 단계인데요. 그냥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지금 이번 시간에 가졌던 기본적인 서로 간의 고립전자상과 결합전자상의 그 상호관계, 그 중심원자와 그 주변원자와의 관계, 요걸 생태로까지만 정리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이런 팔면체를 내가 그려라고 할 정도로 F5의 팔면체를 그려라 이렇게까지 내가 여러분들에게 묻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 이 표를 보고 이런 식으로 행성이 되는구나 정도 굳이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행성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를 한두 개 보고 한두 개 정도 보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고민을 하셔가지고 자료도 찾고 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VSPR 모형을 사용하여 다음 분자의 이온의 기하 구조를 예측하시오 되어 있어요. 자, AS 비슷하죠. 요 같은 경우 AS H3다. 그죠? 그러면 중심원자가 A가 AS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옆에 3개 H3 즉 H가 붙어 있는 상황이다. 그죠? 그러면 이걸 할 때 제일 처음에 루이스 구조를 먼저 그리세요. 이렇게.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다 이렇게 그리겠다. 그죠? 다 루이스 구조가 돼. 여기 이제 루이스 구조다. 그죠? 그 다음에 중심원자 주위에 4개의 전자상이 있다. 그죠? 하나, 둘, 셋, 넷. 그죠? 전자상의 배열은 3원체 구조이다. 그니 우리는 이미 지금 표 10-1에서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요 같은 경우에 3원체 같은 경우다. 그죠? 109도 같은 경우다. 그죠? CH4 같은 경우. 자. 그리고 요 삼각형이다. 그죠? BF3. 그죠? BF3. 자.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제 이미 10-1의 그 표를 보면 이제 전자쌍이 4개의 전자쌍이 있으므로 전자쌍 배열은 3인치 구조다. 저 아랫부분이 그죠? 그리고 분자의 기하 구조는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만 결정되니까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 이 같은 경우에는 ASOH의 원자 즉 고립 전자쌍을 제거하면 3개의 결합 전자쌍만 자, 이걸 제거했을 경우에 3개의 전자쌍만 나게 돼서 NH와 같은 삼각 피라미드형의 기하 구조가 되겠죠. 그죠? 밑으로 보시던 밑에 삼각골고리가 되어 있던 그래서 H와 H수 두 개각은 정확할 수 없지만 이 양쪽에는 어떤 식으로 평면 구조로서 이렇게 180도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건 모르지만 왜냐면 될 수는 없겠죠. H가 하나 다른 또 전자쌍이 힘이 미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에는 109.5보다는 더 작을 쓸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죠. 그래서 AS 왜냐면 AS역에 있는 고립 전자쌍이 이 AS와 H상에 있는 결합 전자쌍의 반발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고립 전자쌍이 요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요 안에 있던 다른 결합 전자쌍끼리 있을 거잖아요. 요것들을 더 밀쳐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아랫부분이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가 되면서 어떤 그런 어떤 분자의 기하학적 구조를 가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굳이 여러분들께서 이 이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고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 참 좋을 수 있는 이러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떤 분자들의 어떤 기하학적 구조를 그린다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상당히 많은 어떤 이제 암기력과 나름대로의 논리적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OF2의 루이스 구조는 이렇게 되겠죠. 한번 그려보시. 여러분 이 루이스 구조를 그리는 건 이제 알잖아요, 그죠? 루이스 구조를 8개 그 8옥테트 부부에 의해서 이렇게 그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중심 원자 주위에 4개의 전자쌍이 있으므로 전자쌍 배열은 3원체 구조이다. 즉 10-1 참조하시고요. 자, 분자의 기하 구조는 원자의 배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기하 구조는. 그래서 일단 기하 구조는 3원식 구조로 해서 만들었는데, 따라서 2개의 고립 전자쌍을 제거해버리면, 요 2개를 제거하면 2개의 결합 전자쌍이 남게 되고, H2와 같은 구분해형의 요 O가 F 양쪽을 2개를 밀친 상태, 양쪽으로 꽉 누르고 있는 상태, 즉 구부지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까지는 이러한 기하 구조는 될 수 있다는 걸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FI, 요 평면의 직선 축의 형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지만, O에 있는 고립 전자쌍, 요 고립 있잖아요. 그죠? 이것들이 아무래도 O와 F 간에 있는 결합 전자쌍보다는 더 크기 때문에 기론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각도보다, 즉 109.5도씨보다는 더 작을 수 있다. 이렇게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뭐 이렇고요. C와 D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더 읽어보시고,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그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어떤 머릿속에서 그 반발력의 차이,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도표 나와 있는 이러한 10-1이 나와 있는 분자의 여러분 여기에서 뻗어나지 않거든요. 뭐 더 이상은 뻗어나지 않습니다. 이 분자들의 구조들이. 그러니까 요거 뭐 5개, 6개 정도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요런 어떤 물질이 나오면, 요거군, 그 뭐 3인체 형태에서 나중에 보고 뭐 2개를 이런 삼각평면을 가질 수 있겠군, 3인체 구조로 가질 수 있겠군,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109.5도지만은 고립 전자쌍이 1개냐 2개냐에 따라서 또 결합 전자쌍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109.5도지만은 이보다는 더 작을 수 있겠다, 또는 더 클 수 있겠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아무튼 여기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시고, 나머지 예제를 한번 보시고 최대한 공부를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단 1강은 여기서 멈추는 걸로 할게요.